같은 것이 있는 수냐. 자, 거기 섹션 1을 한번 봐봐 얘들아. 거기 섹션 1에 보면 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은 n 팩토리얼을 뭐 p 팩, q 팩, r 팩, 점점점 s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1, 2, 3이라는 이 숫자를 배열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배열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숫자 3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얘들아 가능성은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겠지? 그 6가지를 먼저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1, 2, 3, 2, 1, 3 그리고 1, 3, 2, 2, 3, 1 그 다음에 3, 1, 2, 3, 2, 1 이렇게 6가지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카드야 1, 2, 3이 써있는 이 카드 뒷면에는 어떤 문자가 써있는데 그 문자가 1 뒤에는 A, 2 뒤에는 A, 3 뒤에는 B다 라고 써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써있는 문자가 A, A,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문자는 A, B, A 이럴 것이고, 자 얘는 B, A, A 이런 형식으로 써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지금 봐봐. 나는 1, 2, 3이라는 숫자를 나열해서 보니까 3팩토리얼이 나왔어. 그런데 내가 써 있는 건 뒷면에 써 있는 문자가 어떻게 나열됐는지를 본 거야. 그랬더니 A, A, B라는 이 세 개의 문자를 나열을 해봤더니 뭐 여기서 두 가지는 어때? 중복이 돼서 같은 걸로 나오죠. 두 가지는 같은 걸로 나오죠. 두 가지는 같은 걸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 가지수는 얘를 배열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가지수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 3팩토리얼인데 두 가지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2로 나눠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사실 요 나눠준 2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서 2는 1과 2가 자리 바뀌어서 얘네들 자리 바뀐 만큼 같은 거니까 하나로 생각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 2가 자리 바뀐 거, 여기도 1, 2가 자리 바뀐 걸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그럼 사실상 여기 나누기 2를 했지만 얘는 2가 아닌 어떤 의미니? 2팩토리얼이죠. 2팩토리얼은 뭐야? A라는 거를 일렬로 배열한 만큼 중복됐기 때문에 나눠준 거야. 맞잖아?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하나의 이제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나에게는 1, 1, 1, 2, 2, 3이라는 6장의 카드가 있대요. 6장의 카드. 자, 얘를 내가 배열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5자리,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5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5자리 정수. 자, 그러면 5자리 정수를 만들 거면 어차피 1이라는 게 3장, 2라는 게 2장, 3이라는 게 1장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죠? 자, 그럼 만들어지는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자, 선택되는 카드를 볼 거야. 1, 2, 3이 있을 때, 자, 먼저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1이 3장에 2가 2장이고 3이 1장도 없을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이 1이 3장, 2가 1장, 3이 1장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맞죠?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이 2장, 2가 2장, 3이 1장 이렇게 총 3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5자리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1, 2, 3에서 선택될 대상을 먼저 뽑고 그래놓고 나중에 배열을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겠어?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작아지는 경우야 지금. 카드는 많은데 조금 뽑을 때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결국 얘는 1이 3장 있고 2가 2장 있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했던 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먼저 5장 일렬로 배열해. 그래 놓고 1이 배열되는 만큼 중복될 거고 나머지 2가 배열되는 만큼 중복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 경우는 똑같아. 1이 3장에 2가 1장에 3이 1장이지. 그러면 전체 5장에 대한 배열을 하는데 1이 나열되는 만큼 중복될 거 아니야. 111이 똑같은 거니까. 맞죠? 나누기 3팩만 해주면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5장의 카드를 나열을 했어. 1이 중복되는 거 2장이니까 2장 배열했어. 2가 중복되는 거 2장이니까 2도 배열했어. 그만큼 중복돼서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들아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어떻게 하냐면 나열하는 만큼 전체를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신 후에 중복되는 것들만큼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개념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네를 도대체 언제 쓰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두 번째 섹션이야. 자, 항상 우리는 4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뽑는 대상, 그리고 중복, 유무, 몇 개 뽑니, 그 다음에 뽑힌 상태. 얘를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뽑는 대상은 어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N팩을 뭐 P팩, Q팩, R팩, 땡땡땡, S팩 이렇게 나누는 걸 언제 써먹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뽑는 대상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서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같은 것이 문제 P계, 그리고 Q계, 그리고 R계, 그리고 S계 있을 때, 다시 말해 총 몇 개? N개가 있을 때. 맞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게요. 중복 유무야. 중복 유무라는 건 뽑고 또 뽑는다는 의미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여기서. 왜냐면은 지금 얘는 중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복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1, 1, 1, 2가 있어. 뽑을 거야. 자, 주머니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머니에 이렇게 있어. 자, 내가 먼저 얘를 뽑았어. 1번으로 뽑고, 얘를 2번 뽑고, 얘를 3번 뽑고, 얘를 4번째로 뽑았어. 이거를 하는 거지. 얘를 1번 뽑고, 얘를 2번 뽑고, 얘를 3번 뽑고, 이 경우는 아니라고.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중복의 유무가 어떻게 돼야 돼? 중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같은 카드가 여러 장 있는 데서 하나를 뽑는 거지, 한 장을 뽑고 한 장을 또 뽑고 한 장을 또 뽑고가 아니라고. 상황 이해됐죠? 자, 얘는 중복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몇 개 뽑았어 지금? 자, 지금 여기서 봐봐. A, A, B 3장이 있어. 같은 거 2장, 총 3장에서 3장 뽑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개 뽑아야 돼? 몇 개? N개겠죠. N개를 뽑은 거야. 맞지? 자, 그리고서 뽑힌 상태는 어때? 순서 있는 거, 일렬로 뽑는 거. 다시 말해 위치 구분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한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요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일단 여기서 봐봐. 순열이잖아. 네. 순열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위치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겠지. 이해되십니까? 말부터가 안 돼. 순열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조합이 아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열이라는 것과 조합이라는 거에 큰 그림이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지금 봐봐.
A, B 세 장에서 3개 뽑아서 만든 거잖아. 총 n개에서 n개 뽑아서 만든 거잖아. 아, 이건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이해할 때는 어떻게 했어? 지금 6장의 카드에서 5자리 만들 때는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먼저 만든 거잖아. 해서 뽑을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그 대상들을 가지고서 일렬 배열, 일렬 배열, 일렬 배열. 네. 이해됐어, 요 말?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한 단계 윗 단계겠지. 만약에 6장에서 6자리 정수라고 한다면 6팩을 3팩으로 나누고 2팩으로 나누면 끝나. 하지만 5자리야. 또 때로는 4자리일 수도 있어요. 4자리라면 케이스를 또 나눠줘야겠지. 만약에 이게 4자리 정수라면 4자리 정수라면 어떻게 되겠어? 1이 3장에 2가 1장에 얘 빵장인 거, 3장에 빵장에 1장인 거, 2장에 빵장인 거, 2장에 1장에 1장인 거, 1장에 2장에 1장인 거. 더 이상 없죠? 네, 없어요. 네, 더 이상 없네요. 요렇게 해서 케이스가 어때? 더 많아지는 거죠. 같은 것은 여러 개인데 자릿수 선택하는 만큼이 작아진 다음에 케이스는 당연히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 세 번째 섹션 볼 건데, 세 번째 섹션은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뭐뭐 순으로 배열한다 라는 표현이야. 개념은 여긴 되게 쉬워, 얘들아. 자, 여기서 자, 이 표현을 해석을 잘해야 돼. 어떤 의미일 것 같아? 뭐뭐 순으로 배열한다? 순서가 뭐뭐 순으로 배열한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웃한다와 얘는 같은 표현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봐봐. 윤수와 재민이를 이웃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얘를 어떻게 해석해? 두 개를 묶어서 나열해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것만 생각을 할 거야. 네.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재민이, 윤수, 순으로 세운다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되는 거잖아. 쉽게 재민이가 쓰고 윤수가 쓰고 뭐 영민이 쓰고 이렇게 써도 돼. 하지만 재민이 쓰고 영민이 쓰고 윤수 써도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는 뭐뭐 순으로 배열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웃한다와는 다른 표현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예를 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자, 예를 들어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자, 여기서 A, B 순으로 배열을 하고 싶대요. A, B 순으로. 그러면 A, B 순으로 배열하면 얘들아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A 쓰고 B 쓰고 C 써도 되고, A 쓰고 C 써도 C 쓰고 B, 그 다음 C, A, B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 상황을 내가 요번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빈칸 C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빈칸 C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빈칸 C, 빈칸 C, 빈칸 C, 빈칸 이렇게 세 가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A, B를 순으로 배열한댔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뭐 쓰면 돼? 빈칸에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내가 이거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과 어때? 구조적으로 얘는 어때? 동치잖아. 똑같은 문제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돼? 아, 전체 3개인데 빈칸이 2개야. 이걸로 해주면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알겠어요?
뭐뭐 순으로 배열한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뭐를 떠올리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한번 고민해보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사실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 섹션이야. 네 번째 섹션, 길찾기. 자, 우리 길찾기에서 얘들아 1학년 때는 아마 길찾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아마. 자, 첫 번째 이 상황 한번 봅시다. 길이 이렇게 있대요. 최단거리지. A에서 출발해서 B를 가고 싶대. 자,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거 얘들아 1학년 때 했던 방법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써? 일일이 숫자 써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더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일 거야. 여기 오는데도 한 가지고 여기 오는데도 한 가지고 여기 오는데도 한 가지야. 맞죠? 네. 그러면 1에 1이니까 여기 오는데 두 가지겠다. 그지? 2에 1이니까 여기 오는 데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 15가지. 1, 3이니까 4, 4, 6이니까 10, 10에 10이니까 20, 20에 15니까 35. A에서 B를 가는 데는 총 35개의 가지수의 최단거리가 있다. 표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근데 사실 얘는 이런 상황과 똑같아. 자, 봐봐. A에서 B를 가기 위해선 얘들아 이쪽 방향의 화살표가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죠. 맞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할 거야. 맞지? 그 얘기는 자, 그럼 봐봐. 내가 길을 하나를 그냥 하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은 사실상 오른쪽 한 칸과 위로 한 칸과 오른쪽으로 두 칸과 위로 한 칸과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이런 배열을 의미하잖아. 맞지? 네. 맞지? 자, 이런 배열은 사실상 오른쪽으로 4개, 위로 3개를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뭐야? A, B, B를 일렬로 나열해 라는 말과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7개야. 7팩토리얼을 4팩과 3팩으로 나눠준 것과 길이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칸에 모두 다 합동이야. 합동이야. 자, 근데 이 옆에다 내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이거 지우고 길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전체 칸은 똑같아요. 가로의 길이 이만큼 똑같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번에는 칸이 똑같이 좀 더 늘립시다. 좀 구별을 주기 위해서 좀 늘렸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할게. 앞쪽은 좁아. 좁은데 점점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길이. 이런 구조에서도 얘가 똑같을까? 를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간 것과 빨간색으로 간 거에 왠지 느낌상 길이가 다른 것 같잖아. 그럼 최단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결국 얘는 본질적으로 어떨까? 똑같죠. 길이가 똑같아. 이유는 뭐야? 자, 요만큼이 요만큼이지? 그지? 여기 요거고 여기 요거고 여기 요거니까 일단 파란색과 빨간색의 가로길의 길이는 똑같네. 세로 길은 이만큼이고 얘와 얘
얘와 얘 똑같죠? 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변의 길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현재. 알겠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밑에도 한번 써볼 텐데 써보세요. 아, 길이 온전히 저렇게 박스 모양으로 딱딱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만약에 끊어져 있는 걸 보고 싶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다시 말해서 뭐 여기에 내가 현재 빨간색으로 점 찍은 얘는 지나면 안 되는 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할래 그럼? 이런 길의 최단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숫자를 했어요. 숫자도 뭐 괜찮은 방법이야. 하지만 막 이만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할래? 자, 얘는 이런 거 어떨까?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 전체에서 부정하면 어때?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가는 것들만큼 빼주면 되겠지. 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체 빼기 부정의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 가로 4개, 세로 3개니까 7 팩토리얼을 4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눈 게 바로 전체일 것 같아. 그럼 부정은 뭐야 얘들아? 부정은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부정은 요 빨간 선을 반드시 지나가게끔 만드는 거지. 그랬어? 최단 거리니까 얘들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 빨간 거를 반드시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만큼 안에서 지나간 거 곱하기 이만큼 지나간 거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앞에 있는 빨간색은 어떻게 돼? 가로 하나 세로 2개니까 3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걸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오른쪽 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또 곱하기 같은 맥락이야. 가로 2개 세로 하나니까 3 팩토리얼을 2 팩으로 나눠준 거를 빼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와 얘들아 세 번째 하는 아이디어는 똑같을 것 같아. 자, 봐봐. 자, 세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요런 상황이래요. 아, 둘이 곱하나요? 길을 좀 더 어떤 거요? 그 각각에 대한 그 빨간색이 곱하는. 곱해야죠. 왜냐면 얘를 지나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무조건 일로 가서 여기서 또 여기로 가는 가지수니까 연달아 개념이잖아. 그러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경우래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A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데 이번에는 야, 너 여기 C라는 이곳에서 꼭 밥을 먹고 가야 돼. C를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빨간색 부분. A에서 C를 가 먼저. 그리고 C에서 B를 가.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A에서 C를 가서 B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왼쪽이야. 가로 2개, 세로가 3개지?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3팩, 2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C에서 B가요. 가로 2개, 세로 하나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의 2팩인데 연달아니까 둘이 곱해.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거를 내가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이번에. 자, 봐봐.
아마 네 번째 거를 하면 어지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들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숫자를 세서 했던 방법 있죠? 그거는 그래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때로는 그게 편할 수도 있어. 막 구멍이 빵빵빵 여러 개가 뚫려 있다. 이런 경우라면 숫자를 세는 게 훨씬 편해요. 예를 들어 길이 여기도 없고 만약에 여기도 없고 뭐 길이 여기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야. 사실 이거는 좀 쉽네. 왜냐면 지나가려면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여기 가는 거 더하기 여기 가는 거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네. 맞지? 어쨌건 길이 없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숫자를 직접 일일이 세는 게 때로는 더 빠를 수도 있어. 그게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이번에는 길이 아유 그지 같아. 아이고. 길이 이렇게 돼 있어. A에서 B를 가고 싶어.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길 찾기 할 때는 박스 모양에서 속이 꽉 차 있어야 돼. 꽉 차 있지 않으니까 이런 조작을 한 거야. 꽉 차 있으니까 그냥 한 거야. 맞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어때? 속이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이만큼이 빠져서 없어졌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좀 효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효율을.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유소를 설치한다고 생각해. 내가 A에서 B를 가는데 기름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얘들아. 야, 만약에 주유소를 내가 여기다 만들었어. 주유소를 여기다 만들었어. 근데 여기다 만들었으면 효율도 생각을 하랬지. 얘가 주유소는 어때? 길목에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니야. 맞잖아. 효율을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주유소를 여기다 만들어 놓는다면 일로 가는 애들 커버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효율이 좀 떨어지네. 여기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여기도 효율 떨어지겠죠. 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다 주유소를 만들었어. 그러면 일로 가는 거 커버 안 되니까 너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너도 안 될 거고 너도 안 될 것 같아.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선택을 해주고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했어. 하고서 또 보니까 그러면 야, 만약에 주유소를 내가 여기다 선택을 했어. 여기다 만들어놨어. 그러면 요렇게 커버되고 요렇게 커버되지만 이렇게 가는 거 커버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조금은 효율 면에서는 떨어질 것 같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네. 효율을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유소를 여기다 했어. 그럼 얘가 커버할 수 있는 길이 몇 개인지, 얘가 커버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그 효율을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곳에 주유소를 만들면 그나마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표현인지 이해되지 지금? 네. 자, 그럼 봐봐. 야, 만약에 내가 주유소를 여기다 하면 A에서 이렇게 가는 이 모든 요만큼들은 커버를 해줄 수 있겠지. 이해돼요? 네. 사실 주유소가 많으면 돼. 주유소가 많으면 다 경우에서 더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근데 너무 많아지면 그 안에서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유소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더하기로 세는 게 빨라. 더하기로 세는 게 빠르다고. 근데 그럼 여기에 만약에 주유소를 만들면 내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위로 가는 커버는 안 되지. 커버가 안 되지? 그럼 만약에 내가 주유소를 여기다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들 거야 이제. 주유소를 여기다 했어. 주유소를 여기다 해놓으면 얘들아 여기로 와서 여기로 오는 애가 중복이 되잖아. 맞지? 중복되면 내가 한 번 더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되게 불편하지. 네. 마찬가지로 주유소가 여기 여기 뜨는 얘네는 모두 다 얘가 커버를 했기 때문에 굳이 주유소 세울 필요 없죠. 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주유소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다 내가 주유소를 세우면 커버하지 못한 무언가를 해결을 해주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유소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얘를 C라 하고 얘를 D라 했어. 그러면 결국 A에서 B를 가는 방법의 수는 A에서 C를 가서 B를 가도 되고 A에서 D를 가서 B로 가도 되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봐봐. A에서 C로 간다. A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네 개, 세 개니까 4팩에 3팩이야. 네. 맞죠? A에서 D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4팩에 2팩, 2팩이야. 맞지? 자, 이번엔 C에서 B를 가. C에서 B는 몇 가지야? 그냥 하나밖에 없죠. 맞죠? 이번에 D에서 B야. D에서 B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팩에 2팩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건 이렇게 되겠다. 3팩, 4팩 곱하기 1 더하기 2팩, 2팩, 4팩에 곱하기 2팩, 3팩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내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예요. 근데 항상 보면 주유소는 어떻게 나와? 대각선으로 나옵니다. 주유소는 항상. 알겠습니까? 항상 대각선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문제,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재밌어. 여기는 재밌다고. 자, 필수 9번 개념 원리 31조. 자, 9번 보시면 5개의 숫자 111, 23을 사용해서 만든 5자리 정수래. 5자리 정수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5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두 번째 거 봐봐. 자, 두 번째는 0, 1, 1, 2, 2, 2 이런 상황이래. 이런 상황이래.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하죠. 우리 어제 0이 있을 때 세 자리 이하 정수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했지? 그냥 중복순열로 해버렸죠. 그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또 같은 게 또 있으니까 뭔가 고민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 적용이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열시킬게. 6자리를 만드는데 그냥 이 상태로 나열을 해놓고서 맨 앞에 0이 오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네. 그러면 전체 나열은 어떻게 되지? 6 팩토리얼을 3팩, 2팩 이게 전체지. 그럼 여기서 0이 맨 앞에 온다는 얘기는 0을 제외한 5개를 가지고 5자리 정수 만드는 것과 똑같잖아요. 빼기 뭐 하면 돼요? 5팩을 2팩, 3팩으로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거를 포함한다고 가정한 건가? 아니지, 포함한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0, 1, 1, 2, 2, 2를 가지고 6자리를 만들면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 네. 그것들을 제외시켜 준 거야. 여기 맨 앞에 왔다고 생각한 거. 네. 왜냐면 0이 맨 앞에 있다는 얘기는 0을 없애놓고 5개를 가지고 5자리 만들고 그 앞에 0, 0, 0, 0 써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 자, 5개의 숫자 111, 22 가지고 4자리 정수 만드는 거야. 이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번 확인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10번. 자, 10번에 1번 먼저 봅시다. 1번은 단어를 잘 모르네. TOMORROW 8개의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양 끝에 O가 오고 싶대.
제약 조건이 붙었어. 우리 1학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열과 조합에서 이런저런 제약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먼저 처리했지. 먼저 방한.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도 내가 얘에다 양 끝에 5를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5 오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5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지. 맞지? 근데 나는 5가 현재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썼어. 뭐 그냥 편하게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거 2개 썼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나한테 남은 거는 T, M, R, R, O, W가 남았죠. 그럼 그 나머지를 요 안에다 배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6개를 배열합니다. 6팩토리얼이에요. 어라 같은 거 있다. T는 없고 M도 없고 R이 2개가 중복되네. 2팩으로 나눠주면 끝나겠죠. 자, 멍청하게 5와 5 자리 바꿔야 돼 생각하면 돼. 안 돼? 같은 5야. 같은 5라고.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야. 쌍둥이 자리 바꿔. 쌍둥이는 구별이 되는구나. 쌍둥이 구별되잖아. 쌍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쌍쌍바. 뭐야?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성준아. 엄마가 보고 있다. 쌍쌍바. 쌍쌍바도 자르면 다르잖아. 정확하게 너 아이소모픽하게 못 자르잖아. 자, 어쨌건 잡소리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어그리먼트. 2번은 A, R, G, E, D, M, E, N, T. 맞죠? 어그리먼트? 네. 어그리먼트에 있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이래. 야, 근데 얘들아, 진짜 모음을 모르는 애들도 간혹 있더라. 한번 얘기합시다. 자, 알파벳의 모음은요, A, E, I, O, U. 그래서 아에이오 하잖아. 그죠? 요렇게 이제 모음인데, 모음끼리 이웃이라는 제약이 붙었어. 이웃이니까, 제약이니까 걔네 먼저 해결해서 생각할래. 쌤, 네. G랑 R이랑 바뀌었어요. 와우. 알기먼트. 아, 그냥 네, 단어를 몰라요. 그냥 어그리먼트 그거 안 해요. 동의 아니야 이거? 아, 그 정도는 압니다. 나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가끔 애플 스펠링을 APPL이라고 헷갈리지만 맞아. APPEL이라고 헷갈려. 에펠. APP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건 모음이 이웃하고 싶대 얘들아. 이웃하는 거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 네. 이웃하는 거 먼저 해결을 할 거야. 묶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모음 뽑읍시다. A, E, E, E. 아, 요 4개가 모음이네? 맞죠? 4개를 그냥 묶어서 뭉퉁이 틀려놨어. 그럼 이제 남는 건 얘와 G, R, M, N, T. 얘에 대한 배열이겠지. 그럼 일단 이 6개를 배열하는 거야? 6개 배열을 그냥 뭐 하면 돼요? 6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하지만 여기 안에는 뭐 있어요? 이 안에는 지금 A도 있고 E도 있고 E도 있고 E도 있는 상황이지. 얘네 4개 자리 바꾸는 거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4개 일렬로 배열이니까 알아. 곱하기 4팩 하면 되겠지 했는데 2 똑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 주셔야겠지.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쌤, 자, 근데 네. 두 개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두 개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음 되니까. 아니죠. 문제를 잘 읽어봐요. 모음끼리 이웃이잖아. 모음끼리 이웃이잖아. 모음끼리 이웃이라는 건 모음은 뭉탱이로 붙어 있어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 이런 거 있었어 얘들아. 이웃하지 않는 거 할 때 2개짜리에서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냥 전체 빼기 반대로 해주면 되지. 3개짜리 이웃하지 않는 거에서 이웃한다는 3개가 덩어리로 있는 거잖아. 근데 둘에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것도 이웃하지 않는 건 아닌 거야. 뉘앙스가 달라. 알겠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얘들아. 예제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뭐뭐 순으로 배열한다의 느낌이지? 네. 자, 11번 봐봐. C, L, I, M, A, T, E. 네모.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MAT
MATE. 얘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쓰고 싶대. 그럼 이거 아까 어떻게 했지? 네모. 그렇지. 빈칸 처리해서 다시 얘를 어떻게 하자? C L I 네모로 생각을 해서 대여를 해놓고 써있는 순서대로 네모에다가 MATE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네. 맞지? 7개니까 7팩토리얼이야. 같은 거 이거밖에 없네. 4팩으로 나눠.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섹션 세 번째에서 뭐뭐 순으로 배열한다. 그 아이디어 적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12번은 뭐 34쪽에 필수 12는 할만하니까 13쪽으로 갈게요. 아니, 35쪽 13번. 자, 이렇게 빵꾸 뚫려 있을 때 얘들아, 빵꾸 뚫려 있는 건 주유소 생각하셔서 효율적인 주유소 맞죠? 근데 한번 해볼게. 얘는 직접 세는 게 빨라. 보자고. 파란색으로 써볼게. 여기까지 한 가지죠? 한 가지죠? 네. 맞죠? 더해요. 2, 3, 4, 5 맞죠? 여기 3이야. 여기는 4야. 맞죠? 여기는 5야. 맞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는 몇 가지일까? 오. 얘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내려오는 거 없으니까. 여기 5죠. 여기는 6개고 여기 7개고 2개 더해 11야. 2개 더해 18이야. 맞죠? 그 다음 이쪽 마저 갑시다. 3, 3, 6, 4, 6, 10, 15, 15. 여기 몇 가지야? 여기 10가지죠. 여기는 25가지야. 여기는 10과 5니까 15이네. 2개 더하면 40. 2개 더하면 26. 2개 더하면 44. 맞아요? 2개 더하면 66. 2개 더하면 110. 따라서 답은 얼마? 110까지. 이게 빨라. 빠르다. 이게 훨씬 빨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배우는 단계니까 주유소도 생각해볼게. 자, 주유소는 어떻게 생기냐면 얘들아, 빈칸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요. 자, 왜냐면 이거야. 이쪽으로 오는 거 커버하기 위해서 나는 주유소를 세울 거야. 그럼 당연히 주유소 여기다 세워야겠지. 맞죠? 여기는 당연히 세워야 돼. 근데 여기를 세우면서 밑으로 가는 거 해결 못하니까 주유소 여기다 하나 더 세워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주유소, 여기도 주유소가 필요하겠죠. 왜? 대각선이니까. 그러면 편의상 C, D, E, F라고 한다면 얘의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C, D, E, F 갔다가 B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자, 보자. 그럼 하나씩 계산해볼게. 실제로 맞나? A에서 C 가는데 얘들아 하나에 하나 둘 셋 네 개 5개니까 5팩을 4팩일 거야. 네. 맞죠? 계산합시다. 오네요. 맞죠? 자, A에서 D로 간대요. 2개, 2개, 3개, 5개네. 그럼 얘는 5팩에 2팩, 3팩이야. 맞죠? 그럼 얘는 3팩 하면 여기 뭐 남아? 5, 4 남고 2 나누면 여기 얼마야 얘? 10이겠지? 맞지? 네. 자, 이번에 2 갈 거야. 자, 2는 어때? 하나, 둘, 셋, 넷, 5개. 결국 C랑 똑같다. 그죠? 여기 5가지야. 맞지? 자, F는 어때? 그냥 쭉 오면 되니까 한 가지야. 여기까지 맞아요? 자, 이제 C에서 B로 갑니다. C에서 B는 한 가지야. D에서 B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E에서 B로 갈 거야.
하나 둘 셋 5개니까 얘랑 똑같죠? 여기 10가지네. F에서 B로 갈 거야. 하나에 하나 둘 셋 4개니까 5팩 4팩이니까 5가지겠지, 그지? 5 곱하기 1은 5, 10 곱하기 5는 50, 10 곱하기 5는 50, 5 곱하기 1은 5 해서 최종 얼마? 107. 아까 우리가 했던 결과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